무대 제1편. 확성기에서 연속 울려나오는 추도곡이 비 내리는 시거리에 무겁게 흐른다. 그 소리는 시 보이부 회의실에도 흘러들어 가뜩이나 침통한 분위기에 비장함을 더해주고 있다. 오늘따라 회의실은 발언자들의 목청을 유난히 징징 울리게 하는 듯하고 천정에 늘어진 구슬등마저도 줄줄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만 같았다. 빗소리, 바람소리, 물줄기 좌알잘 흘러내리는 창유리 밖에서 구세먹은 한 그루 수양보들이 갈갈이 머리칼을 흩날린다. 문득 바람이 한숨 돌릴 때면 주룩주룩 쏟아지는 낙수물 소리가 정성스레 곧장 회의실로 쏟아져 들어온다. 이 모든 것들은 서로 구색을 돋구며 추도라는 말을 어찌도 짙게 부각을 해주는 것이었던지 회의 참석자들은 자신들이 현실 세계가 아닌 그 어떤 영국의 한 장면 속에서라도 직접 뛰어들며 앉아있는 것만 같았다. 그런데 비통한 회의장 분위기에 말려들어 잠시 침묵을 지키는 동안 감정 변화라도 했던지 시 보이부장의 목소리는 좀 전에 징징 울리던 목소리를 떠나 첫마디부터 쇳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위대한 수령님이 조의에 신의 꽃밭을 몽땅 들짝냈다고 해서 그래서리 우리 이 장마철에 사태에 묻히고 독사에 물리면서까지 산꽃 들꽃을 다 꺾어들인다고 해서 모두가 충신들이구나 하고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가 있는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 타도를 목이야 할 대상이 바로 우리 보이부 가족 내에서도 반로되고 있다는 거. 응? 울다 죽어도 슬픔을 못다 풀 이때 꼭꼬꾸리에 다림네 하고 산으로 둘러 다니며 음주, 연애? 응? 부장은 지금껏 때때로 눈물, 콧물을 찍어내느라 손수건을 움켜쥐고 있던 자기 체구처럼 작고 통통한 주먹으로 까부시듯 연탁 목소리를 내리쳤다. 물컵이 균형을 겨우 유지하며 안전띠을 했다. 교훈은 뭔가? 위에서도 강조했지만 수령님 장례식이 연장되는 이 기간에 우리는 정보원들을 더욱 각성시켜야 한다는 거. 그래서 그들을 통해 우리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100개, 1000개의 눈과 귀와 호딘 주먹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맹활약을 해야 한다는 거. 그래야만 그 어떤 도깨비도 대가리를 쳐들지 못하게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리 내 말은 이상. 부장은 이어 탁 하고 사업 일지를 닫았다. 그리고 역시 절도 있는 동작으로 연탁을 두드리며 덧붙였다. 연합기업소 주재원은 날 만나고 가라오. 나주나 그 누구나 다 들으라는 듯 표표한 목소리였다. 인자 연합기업소라고 했소? 창문 옆 좌석에서 이렇게 중얼대며 곁에 앉은 안경쟁이를 돌아보는 사람이 있었다. 왜소하고 캄캄하게 마른 연합기업소 보이주재원 홍영표였다. 그는 그렇소 하는 안경쟁이의 대답과 함께 자기에게 집중되어 오는 장래의 무시선을 느꼈다. 그것은 물론 부장이 금방 우리 보이부 가족 내에도 라고 한 말의 주인공이 바로 너였구나 하는 시선들이었다. 그 시선 속에 회의장을 나서는 홍영표에게는 음주, 연애라던 부장의 말과 함께 아들 경훈의 얼굴이 눈앞에 얼렁거리고 있었다. 이건 우리 직속 정보원들이 물어드린 거요. 부장이 자기 앞에 와선 홍경표에게 종이장 하나를 흔들어 보이며 가시돋친 목소리로 시작하는 말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의 기간에 연합기업소 노동자 홍경훈은 백년산 농골에서 꽃 채취 중 같은 공장 처녀 김숙의 손목을 잡고 다니며 김숙이요? 마저도 술까지 마시었다. 들었어? 바로 그게 증거물이요. 하며 부장이 턱으로 홍영표가 맞아선 앞 상위에 놓이는 손바닥만한 비닐병을 가리켰다. 정보원이 증거물로 준 거니 맡아보. 상기 술래가 물씬 날 거요. 허나 홍영표에게서는 그까지 술병이 문제가 아니었다. 김숙이라니 어느 김숙이? 큰 김숙이? 아니 그 처녀와야 설마 또 그럼 작은 김숙이?
제발 부장이 그 이름들까지는 따지지 말아주었으면. 옳소. 맡아보나 마나일 거요. 다행히도 부장이 홍영표의 얼굴을 보고 제 나름의 판단을 하며 딴 방향의 말을 꺼냈다. 그래, 홍동무 생각엔 어떻소? 이 사고가 일반 사고가 아니면 정치 사고인가? 정치 사고지요, 물론.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이. 해통하게도 수령님께서. 오랜 간염으로 까칠하니 여인 홍영표의 까무잡잡한 두 볼로 마치 준비해뒀던 그 어떤 기계장치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듯이 줄줄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홍영표 자신도 잘 이해할 수가 없는 눈물이었다. 어쩌면 마음속에 사발만한 슬픔이 이처럼 물동이 같은 눈물을 빚어내 보내줄 수 있단 말인가. 물론 부장 말에서는 천금 같은 눈물이었겠지만 정말 그 눈물의 가치는 컸다. 됐소. 갑자기 부장에게서도 고멘 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인차 진정되었다. 사실은 벼락을 좀 내리자고 했댔는데 홍동무의 그 마음을 보니 그럴 필요가 없겠어. 애들러서이긴 하지만 방금 그 회의에서도 되게 때렸고. 부장은 관대해지던 마음 끝에 간염으로 삭정해같이 말라가는 자기 대원에 대한 동정심마저 솟은듯 마음 목소리는 더 부드러워졌다. 날래 가보. 그 비닐병은 우리 식구 일이길래 내가 직접 건사했던 거니 가지고 가오. 아들 녀석이 정신을 들이기 위해서 말이오. 고맙습니다. 홍영표는 거푸 두 번이나 경례를 하고 부장실을 나왔다.